쇼미더머니 9의 최대 수혜자를 논할 때 어떤 이들은 우승자인 릴보이라 할 수 있지만 저는 미란이었다 생각해요. 대중들에겐 물론이고 장르 팬들한테마저 생경한 이름이었던 미란이. 심지어 쇼미에서 보여준 초반 모습은 어딘가 급해 보이는 불안정한 랩과 정돈되지 않은 톤 때문에 아마추어 냄새가 많이 나는 래퍼란 인식이 강했죠. 근데 어찌저찌 다음 라운드까지 올라가더니 갑자기 BBS로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바꿔놓고 세미파이널까지 진출해버렸어요. 분명 얼마 전까지 생계유지로 쓰리잡을 뛰었는데 멜론 차트 1위에 곡을 꽂아놓은 쇼미가 낳은 최고의 스타 중 하나가 됐죠. 그러고서 쇼미 끝나고 그루비룸이 이끄는 에어리어로 합류를 알렸죠. 그루비룸은 영희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프로듀서로서 가장 큰 만족감과 재미를 준 아티스트다. 발매 작업을 하는 동안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잠재력을 느꼈다 라고요. 많은 회사들 중에 하필 에어리어를 선택한 이유. 그때 영입이 왔었을 때요. 그때 이제 휘민이 오빠가 카니발을 부르더라고요. 그쵸. 미란아 잠깐 얘기 좀. 갔는데 거기서 이제 미란아, 너 회사 많이 연락 왔지? 너가 어디 가도 결국 은혜한테 복 하나 주세요 하게 됐다니까. 봉 떠가지고 했다가 마탱이 간 애들 내가 너무 많이 봤어. 오빠가 돈 벌게 해줄게. 그래서 미란이에게 있어 쇼미더머니가 정말 하나의 성장일기와도 같았을 테니 그루비룸의 이 설명은 딱 들어맞는 말이죠. 이 흐름을 놓칠세라 미란이는 곧바로 EP 한 장을 발표합니다. 어머니와 원룸에서 지내던 대학생 래퍼에서 쇼미더머니를 통해 스타덤에 오른 전국구가 되기까지 이 앨범은 미란이 인생의 첫 분기점이 된 후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루비론과 보이콜드를 비롯한 수많은 프로듀서들이 참여한 이 앨범은 대중성과 트렌드를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어요. 뭔가 헤이즈가 겹쳐 보이는 첫 번째 트랙부터 앨범의 마지막 트랙같이 느껴지는 난 진짜 멋지게까지 팝과 R&B에 가까운 사운드를 선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친근한 사운드를 내세운 만큼 신선함이 적었다는 측면에선 아쉬웠어요. 그래서인지 앨범의 정중앙에 위치한 람보가 더 귀하게 느껴졌고요. 무난한 멜로디와 가사로 번복된 여타 트랙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미란이에게 기대했던 다양한 추임새, 솔직하고 직선적인 가사와 플로우, 피처링 게스트와의 뛰어난 호흡, 이 3박자가 적절하게 버무려진 트랙이었으니까요. 가난으로 인한 삶의 아픔을 노래하던 미란이는 쇼미더머니를 끝으로 사라졌어요. 그렇기에 더 큰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만한 완전히 새로우면서 색다른 변화가 필요했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수 없는 몸이 돼버렸으니까요. 이에 미란이가 택한 그 변화의 첫 단추는 비주얼이었어요. 음악적 심상과 비주얼이 맞물릴 때야 비로소 한 명의 아티스트가 완성된다 생각하는 미란이이기에 그는 비주얼부터 바꿔보기로 한 거죠. 그럼 미란이는 22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차츰 비주얼의 변화를 주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눈썹까지 밀고 의상 선택도 과감하게 가져갔어요. 이런 그의 파격적인 변신은 단순히 어그로를 끌기 위함이 아닌 앞서 말했듯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비주얼은 구현하고자 하는 음악의 부산물일 뿐 그 전부가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음악적인 변형이었는데 그게 두 번의 앨범 작업을 갈아엎고서 만든 이번 정규 1집을 통해 성취됐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란이의 음악적 변신은 앨범 제목인 드리프트와도 같았어요. 쇼미더머니부터 첫 EP를 발매하기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쭉 달리다가 이번 정규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급격한 방향 전환을 일으켰으니 말이죠. 미란이는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앨범을 제작해야 할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아티스트라면 음악적 변화에 두려움을 가져선 안 되고 과거에 사랑받던 모습만 고수해선 안 된다는 그가 지닌 굳건한 신념 때문이었죠. 이에 보컬을 소화하는 방식에서도 얼터너티브한 사운드를 표방하는 프로덕션에 에서도 미란이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앨범의 인트로부터 중반부까지 건조하지만 도판 사운드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미란인 퍼포머로서 크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프로덕션에 유연하게 녹아들었죠. 때문에 사운드가 주는 중압감과 익숙하지 않은 코드와 리듬이 앨범 전반에 깔려있음에도 이지한 리스닝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뜻 빌리 1집과 비슷한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독특함이 묻어나는 여러가지 소스들과 악기의 배치 등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두 앨범은 유사하지만 다른 결의 작업물이었죠. 또 23년 글로벌하게 핫했던 장르들 저지클럽, 퐁크, UK 게러지, 드럼앤베이스 등을 앨범 전면에 차용했는데요. 근데 미란이 그저 몇 가지 설례를 답습하기보단 여러 가공을 거쳐 이 다양한 세부 장르들을 본인 것으로 승화시켰죠. 프로듀서 곽하의 역량이 돋보이는 점이기도 했고요. 에이 챙겨난 매력 전부 다 feel it cause I'm super lit 나를 더 쏘지 말래 왜난 이 모든 것들의 daddy 많이 got the vibe 표정들이 왜 그래 너 나는 그때 그 아이잖아 이 소녀를 보고서는 하지만 분명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었어요. 먼저 앨범의 후반부가 중반부까지에 비해 임팩트가 좀 야합니다. 신선한 사운드와 유기적인 흐름으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앨범의 견고한 바운더리를 후반부에서 깎아먹은 느낌이랄까요? 캔디와 앞선 트랙들 간의 위화감을 중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연출은 설득력을 가져다주긴 했지만 앨범의 무게감이 일정 부분 덜어졌다는 게 단일 트랙으로 봤을 때의 만족감은 괜찮았지만 마치 미란이가 드리프트의 곡선 궤도를 예쁘게 그리다가 갑자기 다시 직선으로 달린 것만 같았죠. Take all you want free candy I'm already ready but don't you buy me Make you mine 네가 싫어 네게 미소 날릴 때 너의 손을 먼저 놓을 때 쇼미더머니는 아직 설익은 신인 래퍼들에게 있어서 좋게 표현하면 기폭제 역할을 하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 거품을 끼게 만드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쇼미를 계기로서 더 확장된 세계로 뻗어간 이가 있는 반면 쇼미에서 생성된 거품이 꺼지고 빈약한 커리어를 쌓은 신인들도 있죠. 생각보다 꽤 되고요. 미란이도 BBS와 아추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도리어 나중엔 그 노래들이 양날의 검이 되어서 자신의 발목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첫 EP의 반응이 썩 나쁘진 않았지만 쇼미에서 남긴 흔적을 탈피할 정도로 반전 있거나 그만한 임팩트를 가진 작업물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러나 이번 앨범을 통해서 미란이는 어떤 음악적 결실을 떠나서 그동안의 이미지를 변화시켰다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큰 수확을 얻은 것 같아요. 고착화된 이미지로부터 벗어나는 것만큼 어려운 게 또 없으니까요. 그니까 혹시나 아직 이 앨범을 안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미란이가 선보인 드리프트가 어땠는지 한번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전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언제나 부족한 저의 영상 봐주시는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올 한 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흘러갔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